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좀 쉬고 있죠. 쉬고 있는데 약간 좀 가격 조정도 받아가면서 말이죠.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특히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나 그 성장성을 높이 평가받아가지고 주가 급등한 섹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양자 컴퓨터주가 되겠죠. 양자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SMR 관련주, SMR 소형 모듈 원자료, 요 기대 심리로 해서 이제 SMR 관련주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뉴스케일 파워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것들이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나노 원자력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인가 뭐 이런 그 에너지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 원전한 관련한 회사들인데 요게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SMR,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주들이 아직 시장이 개화되지 않았는데 기대감에 의해서 엄청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주가가 이제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오면서 또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부르는 대표주자 뉴스케일 파워가 한 13% 정도 막 빠지고 그랬었어요. 그래 주가가 이제 빌빌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러면은 얘도 뭐 빠질 것이냐, 뭐 같이 연동해서 빠지겠죠.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움직이듯이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테마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숨고르기의 일련의 절차로 해서 진행돼서 다시 안정을 찾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미국의 대표 원전주들하고 틀리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번에 노예계약, 한수원의 노예계약,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노예계약,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통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기한 조정 받고 기껏해봐야 요거 오는 겁니다. 요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맞춰서 조정은 받지만은 조정의 폭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연후에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계속 파는 미국 시장에서 이 SMR 관련한 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두드러 까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파니까 주가 힘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당장은 이제 이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원체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아직 시장이 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개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실적이 뭐 개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지켜보겠다는 심리까지 형성이 돼서 주가가 더 주춤한 겁니다. 주가는 한없이 이제 올라가는데 2분기 실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3분기 실적도 2분기 실적에 크게 2분기 실적 대비 호전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자꾸 올라가니까 얘가 이제 좀 경계감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전체 구도로 보면은 실적이 개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참을 이용해서 조정을 받아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야 주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력 관련해 가지고 현대일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또 추천했던 LS 일렉트릭 있잖아요. 오늘 또 뭐 14%나 급등하더라고, 하루 만에. 오늘 아침에도 뭐 장 시작과 시작 전에 이제 또 다시 또 추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수 반드시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또 급등이 나왔는데, 여하튼 간에 이 전력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명 전기도 올라가고 뭐 했잖아요. 근데 이 전력주 AI 투자에 따라서 이제 전력주가 실적이 이제 좋기 때문에 전력 설비주죠. 전력 생산이 아니라 전력 설비주, 변압기 이런 것들 하는 거
그런 쪽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 AI 데이터 센터 이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요가 쉽게 얘기해서 챗 GPT에다가 단순하게 이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내지는 SMR이 뭐냐 이렇게 이제 SMR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력 수요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전력 수요가 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답변을 해놓은 글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생성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SMR에 대해 챗GPT에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그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답이 나와가지고 진행이 되게 나오는 이제 AI로 이제 딱 그거에 맞춰가지고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 10배. 그렇게 물어봐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10배. 기존에 이제 지식인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전력 소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AI 쪽을 확실하게 이제 끌어올려 가지고 중국이 못 따라오게 하려고 자꾸 AI 칩 판매, 소프트웨어 판매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때도 그랬고 트럼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어대니까 굴지의 대기업들이 기술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전력 소요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소요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로 하면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경우는 이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또 내지는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MS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전력난 예를 들어서 이제 뻥 나버리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을 이용하는데 구글이 이게 전력이 딸려 가지고 뻥 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들만 이용할 수 있는 SMR 여기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근데 이제 SMR을 과거에도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SMR이라는 것은 큰 원자력 발전소하고 틀리게 그 기술은 똑같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똑같이 요구되는데 그것을 이제 축소용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5분의 1 이하 보통 뭐 5분의 1에서 많게는 20분의 1 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이 작은 사이즈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소형 모듈 원자로 하는데 그 원자로가 그대로 가동이 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려면 아니 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형차가 운행을 하는 거하고 초대형차가 운전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극 소형차가 움직이는 거하고 그게 기본적인 부품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야 이제 편의시설 이런 거에 뭐 그래야 차가 크다고 해가지고 뭐가 더 들어가고 뭐 그런 것은 아니라면 작다고 해서 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는 작지만은 이런 거 엔진 그 기능들이 다 똑같이 있어야지 이게 굴러갈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글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들 거 이렇게 하나씩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가가 안 맞아서 그 전에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사실 이제 러시아가 지금 만들 수 있고요. 중국도 이제 기술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얘들이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 뉴스케일 파워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 그러면 요렇게 해달라고 이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하면 그것을 이제 원자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유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이제 생긴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제 가동까지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만든다 해가지고 닦고 창문을 이쪽에 달고 여기 몇 층까지 이렇게 딱 모델하우스 만들어. 이게 이제 설계를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그것을 실제로 이걸 만드는 기술은 지금 없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중국의 도움, 특히 러시아의 도움을 러시아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원자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요 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유수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또 확실하다 얘기죠. 즉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GS건설도 약간 기술이 좀 있긴 있어요. 대우건설이랑. 근데 이제 걔들은 한꺼발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자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주요 기기를 거기에 투입해 갖고 가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를 초선업이 지금 안 되니까 이제 마스가 초선업을 다시 이제 해야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AI 쪽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 정작 이제 지들이 그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하고도 협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마스가 프로젝트 마냥 요렇게. 그 대신 이제 지들이 설계하니까 배는 지들이 설계 기술도 지금 현재 별로 없어요. 근데 얘들은 이제 설계 기술은 있잖아. 원자력에서 원자로를 만들어서 주요 기기들 부품 공급해. 지금 뉴스케일 파워 이런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가지고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기기들을 지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해외에서 걔들도 짜집게 해가지고 구매 조달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소 운영하는 겁니다. 지들이 설계를 하고. 그럴 때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회사들, 현대건설이 원자로 만들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거 이제 주요 기기들 원자로 가동하는데 이제 주요 기기들이 필요하죠. 그거 이렇게 막 또 기타도 많이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요 기기를 만드는 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애들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를 모듈 원자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하게 되면 TSMC나 삼성전자가 그거 이제 그 지들이 설계해주면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오. AI 칩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파운드리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MR 시장에서 사실 그 두산에너빌리티를 빼놓고 뭐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서 우리 이제 그 가스터빈은 좀 더 빨리 이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2년 내에 이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스터빈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제 수익성이 이제 확보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그쪽 빼놓고는 지금 유가가 개차반은 지금 58달러, 텍사스산 중진류 중심으로 해서 57, 8달러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외의 사업은 좀 시원찮아요. 그러나 이제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와 맞물려서 가스터빈 시장이 잘 가고 있고, 향후에 이제 SMR 시장도 개화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필수적인 두산에너빌리티가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SMR을 구글도 안 하고 메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해 나가는 거죠. 그 사이즈를 이제 지들 용량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 근데 이제 요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죠?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이제 카카오라든지 SMR을 많이 쓰는 쪽, 그런 쪽은 전력을 많이 쓰는 쪽,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남양주에다가 이제 그 연구센터 거기다가 이제 전력망을 데이터 센터 구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도로. 근데 이제 뭐 SMR은 아니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전력 양이 많아지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이 SMR 시장하고 가스터빈 시장은 계속 AI 시장 확산에 따라서 전력 문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쉽게 꺾일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쪽 관련주가 이제 많이 빠진 것은 이제 개화 안 했는데 아까 이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오직 이제 원자력 그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터빈에서 실적이 지금 현재 나오면서 또 미국에다가 미국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미국에다 가스터빈 2기를 갖다가 실제로 첫 수출을 개시를 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서 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전력난이 필요한 데는 가스터빈으로 이제 대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왜냐하면 이제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에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그쪽을 워낙에 이제 짓눌러 버리니까 그쪽보다는 이제 가스터빈으로 이제 대체를 해야지 일단 하고, 큰 흐름에서는 이제 SMR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핵심 수요주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 해서 이것은 그냥 쉬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미국 시장 조정받으면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좀 21선 올라오고, 여기 21선입니다. 여기 21선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주가는 이제 뭉지적 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안정을 찾고, 여기서 이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금 여기서 이제 그 가격 좀 처음에는 좀 올랐으니까 가격 좀 살짝 있는 거죠. 살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 찾아가지고 기간 조정 살짝 거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격이 치는 그런 형태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다가 21선상 여기에서 이제 안정을 찾고 이제 변화가 나오는 자리에서 다시 또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약간 좀 비실하니까 왜 그러지? 도대체 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이렇게 많이 팔까? 외국인 기관이 파니까 나도 후딱 팔아버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얘기죠. 아셨죠? 두산에너빌리티의 값어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러시아, 중국한테 니들 뭐 원자로 요거 뭐 일을 맡기겠어요? 뭐 난리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 저쪽에 후쿠시마하고 원자력 그 쓰나미 때문에 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생선도 못 먹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적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에 맡기겠어? 그래서 사실 조선은 이제 지가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거고, 원자력도 미국이 결국엔 우리나라한테 손을 벌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쟤들은 이제 그쪽에다 다 발전소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면 어디 뭐 엉뚱한 데다 맡기겠냐고. 물론 이제 유럽 선진국의 일부 나라들이 좀 만들 기술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도 좀 있고 아직까지는. 근데 일본은 이제 최근에는 많이 안 하죠.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는, 원전 사고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유럽 쪽에가 일부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만만한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가 좀 지금 협력관계 구축, 왜 그러냐면 이 전력 문제만이 아니라 반도체, 그러니까 AI하고 핵심 되는 게 이제 HBM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이 AI 칩이지 않습니까? 이제 AI 칩 자체는 이제 삼성에서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브로드컴이 만든다 하더라도, AMD 이쪽에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뭡니까? HBM이잖아. 그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좀 하고 있고, 이런 구조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또 전력, AI를 굴리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다 연동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자꾸 그 외국인 기관이 며칠째 이제 막 엄청나게 까버리니까 이거 겁나는데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올라가. 근데 지금은 좀 한 템포 쉬는 자.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조차도 이제 좀 10짜리 왔다고 제가 저번에
벌써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발적으로 다 분석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좀 더 가더라도 한계가 있다. 쉴 자리가 다가온다. 이런 얘기 다 해. 아니 이거 삼성전자 목표가 계산해가지고 기법에도 다 해놔. 청약투자TV 구독 좋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이제 눌렀다 가면은 여러분들은 뭐 볼 거 없어요. 내가 10만 빌리티 그 다음에는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재투자TV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하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얘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듯빠듯하게 또 움직이는 종목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 이러한 이제 시장 주도주, 테마 대장주, 세력주, 재료주 이러한 종목들을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를 싹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뽑아주고 있는 것이 오르고 차팅 앱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제야 최고수 전문가 24명이나 있는데 주식이 22명, 코인이 2명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드리니까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수익이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여기도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쳐다보는데 수익이 너무 잘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하기 시작해가지고 폭풍 수익이 나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주체 모달 수익에 지인들 소개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 마우스 투 마우스로 구전에 의해서 이런 정도로 다운이 놀랍게 되고 있는 곳은 오르고가 최초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개인들이 수익을 많이 뽑아주고 있는데도 100% 무료 리딩이니까 이 오르고 차트 앱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즉시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수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더군다나 변동성이 확장되는 자리에서는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무료로 하니까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손해볼 일 없이 이득만 챙길 수 있는 것이니 이용을 안 한 사람은 손해입니다. 손해. 천재투자TV에서 이 오르고 차팅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라고 만든 거예요. 장중에 매매 타이밍 잘 잡고 수익 많이 내시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들어오시면 되고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하면 딱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차팅이라고 나올 거예요. 얘를 갖다 설치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죠. 다운로드 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해서 딱 보니까 아이디 비번으로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무료용 가입이 있을 겁니다. 그 무료용 가입하면서 아이디 비번 필명 만들어서 로그인하죠. 그리고 공개 채팅 탭, 오르고 채팅 하단에 보면 공개 채팅 탭이 있는데 바로 이걸 눌러보면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각각 다 있어요. 천재투자 무료 종목 전방 입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여기는 일주 단위로 평균적으로 돌아가면서 리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고 전문가들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곳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또 잠깐 리딩 해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신규 전문가의 백상어 전문가 해서 이렇게 쭉 전문가들 보이죠? 주식왕제 최주석 그야말로 업계에서 가장 출중한 전문가들 무료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코인, 스톡마블코인, 코인이라고 보이죠? 코인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짐없이 다 입장하시고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 투자 성향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칭이 되는 전문가 중심으로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르고 차팅 앱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